안녕하세요. 고창 미꾸라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후의 미꾸라지 양식 어떨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 미꾸라지 부화는 미꾸라지로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한 3, 4일 만에 한 2,000명 가까이 보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처음 영상을 해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안 들어가니까 구독, 좋아요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창 미꾸라지입니다. 노후에 미꾸라지 양식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나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이 내용이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은 일단 구독, 좋아요 꼭 부탁 좀 합니다. 은퇴 후 미꾸라지 양식 해보면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에 들어서 직장 은퇴할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은퇴 후 과연 뭘 할까,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돈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서 토지나 사서 조그맣게 경치 좋은 데서 미꾸라지 양식이나 한번 해볼까 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양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꾸라지 양식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허가 있습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미꾸라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미꾸라지를 구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입 미꾸라지를 이식해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연에서 채집한 미꾸라지를 사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꾸라지 부화해서 키우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입 미꾸라지를 수입해 와서 이식해 가지고 이식 허가를 받아서 3개월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미꾸라지에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수입한 외국 중국에서 미꾸라지 유통 과정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한 저 북쪽에, 그쪽에서 엄청난 미꾸라지, 자연산 미꾸라지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면 엄청난 미꾸라지, 자연산 미꾸라지가 그 농민들이 잡아서 중간 상인한테
판매로 엄청나게 옵니다. 그럼 거기서 또 그 지역의 큰 모집상이 그걸 다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수출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미꾸라지를 판매합니다. 그러면 수출업체는 또 한국의 수입업체에서 그 미꾸라지를 한국으로 가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양식할 사람의 양식장으로 미꾸라지가 입식됩니다. 이런 과정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면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미꾸라지의 뮤신도 빠지고 또 환경이 계속 변하고 물도 변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한국까지 도착해서 내 양식장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약조건 때문에 폐사가 시작됩니다. 폐사가 시작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냐면 사료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4월에 예를 들어서 5톤을 입식해서 한 7월 말일 8월 경이면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5톤을 넣는데 사료 효율을 따지면 사료를 보통 3% 정도 줍니다. 근데 사료 효율이 25%부터 30%뿐이 안 나옵니다. 10톤을 먹여서 3톤이 안 나옵니다. 3, 4톤. 왜? 폐사가 많기 때문에. 그 관계로 수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양식장이 계속 사형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10수년 전에는 수입 치어가 쌌습니다. 지금의 절반 가격뿐이 안 됐습니다. 또한 사료값도 쌌습니다. 지금은 수입 치어값도 비싸고 사료값도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장에서 고밀도로 키워야 됩니다. 고밀도로 키우다 보니까 여러가지 근본적 원인, 산소 부족으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원인이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료를 공급할 때 인공 사료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미꾸라지한테 엄청난 쉽게 얘기하면 그 미꾸라지를 주는 사료가 다 소멸이 안 돼서 밑으로 양식장에 가라앉으면서 암모니아 질소가 발생되면서 폐사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판매력이 뛰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친척이 추어탕집을 한다든가 내 물건을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어탕집이 있으면 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추어탕집을 납품하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왜? 기존의 유통업자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예상을 쭉 깔아줬기 때문에 그 얽혀있는 관계는 웬만해서 뚫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꾸라지를 키워서 유통업체한테 물건을 팔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옵니다. 미꾸라지 양식하는 사람 한 10명 중에 1명 또 날까? 9명 깨집니다. 9명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사료값은 무조건 깹니다. 내가 넣은 미꾸라지 체중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미꾸라지 사료에 대한 지원이 나옵니다. 연 1%로. 이거 타서 쓰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서 수협에서 대출받은 걸 갚지 못하니까 계속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 채권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수입 치어를 이식해서 키운 경우는 정부에서 3배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00% 인정해주는데 300%, 200%까지 키우도 힘듭니다. 수입 치어를 들어왔을 때 한 2.5g부터 3g 정도 됩니다. 성어는 한 15g 정도에서 팝니다. 한 5배는 증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반 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면역력이 최대로 약해지고 여러가지 스트레스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200%를 증치하기가 힘듭니다. 200% 증치하면 거의 사료대금 기타 등등해서 거의 손익분기입니다. 딱 손익분기. 단 내가 판매처가 있어서 훌륭한 데가 있어서 판매를 했을 때는 약간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양식업이 점점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자연에서 채취한 미꾸라지를 키웠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연에서 잡은 미꾸라지는 양식장에서는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료를 줘서는, 인공 사료를 줘서는 얘들의 성질 때문에 키우지 못합니다. 30%, 20% 생존율도 힘듭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자연산 미꾸리를 사서 한 100kg를 넣어서 키웠습니다. 지금 4년 됐습니다. 20kg도 지금 제가 채취 못했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단 부화한 거는 조금 날 수 있습니다. 미꾸리는. 그렇지만 미꾸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화한 미꾸리는 미꾸라지의 3분의 1도 못 생존합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 치어를 부화해서 키우는 방법. 이 방법으로 키우면 약간의 서서히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키워야 됩니다. 일단 미꾸라지 치어를 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어 준비입니다. 친어 준비를 올해 같으면 한 가을경에 미꾸라지를 사서 한 100평 정도 양식장을 만들어서 한 100kg, 200kg 집어넣고 동멸 난 다음에 봄에 그걸로 친어로 사용하면 약간의 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종묘장이 있어야 됩니다. 종묘장이 없어도 부화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부화수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부화를 한 미꾸리를, 치어를 오늘 부화했으면 그 양을 놓을 수 있는 치어 수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4일 있다가 또 부화하면 그 다음 수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치어 수조에다가 오늘 부화한 거, 또 3일 후에 부화한 거 계속 놓게 되면 그 치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유물이 끼기 시작합니다. 수생균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 정도 부화돼서 3일 정도이면 사료를 공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료를 윤축류를 공급해야 됩니다. 윤축류를 알테미아나 로티퍼를 공급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이유식을 만들어서 이제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이유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에 맞게끔 이유식은 개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윤축류, 그 다음에 치어스의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산검사, 아질산검사를 해보면 인공사료를 투입하면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한 10대 1 정도입니다. 10대 1 정도 되면 미꾸라지 치어가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투입했을 때 미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 pH 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어느 시점에 내가 양식장으로 투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조에서 치어를 키울 때 로티퍼나 알테미아나 윤축류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인프조리아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미꾸라지를 치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알테미아, 로티퍼라면 보통 다 치어 한 1mm 키로인데 한 20원 내지 25원 내지 30원 들어갑니다. 제가 8개 알테미아를 부화해서 제가 이 수조에 20개 수조에서 부화해가지고 알테미아를 공급하면 한 파스에 알테미아 값만 한 500부터 800 듭니다. 또 폐사율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쭉 느꼈던 게 빠른 시간 내에 치어 수조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한 7, 8일 경우에 바깥으로 양식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키우면 약간의 폐사율도 있지만 성장률도 빠르고 원가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겨울을 지나면서 내가 봄에 내 양식장 수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천적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유튜브에서 미꾸리로 부화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부화하는 거 쉽네,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악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미꾸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농사 짓는 것보다 조금 더, 농사 짓는 분들이 한마지기에 한 35만원부터 40만원 법니다. 그럼 한 필지 정도면 한 400만원 법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양식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본다고, 그거보다 100만원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해야 됩니다. 첫 해는 적당할 수 있습니다. 왜? 미꾸라지 치어는 한순간에 죽습니다. 한순간에 떼죽음 당합니다. 그래서 손해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2년, 3년 거쳐서 손익분기에 올랐다, 아니면 100만원이 더 벌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한 10배는 벌 수 있습니다. 10배? 거의 가능합니다. 한 필지에 100만원 벌으면 그 다음엔 1000만원 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친어도 쌓이고 내 노하우도 쌓이고 내가 양식장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양식장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천적들을 제거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터득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 돈도 적게 들고 약간의 이윤을 창출하면서 또 시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한 7개월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울에는 아르바이트 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미꾸라지 키우는 데 있어서 아침 사료, 저녁 사료 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대부분 노후에 미꾸라지 어떤 걸 할까 생각하면 농업은 좀 힘들고 미꾸라지 양식은 좀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초기에 투자를 적게 해야 됩니다. 미꾸라지 양식을 시작하시는 분은 대다수 사람들이 충분한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후에 약간의 돈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것보다 조금 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와 같이 서서히 1년, 2년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키우다 보면 약간의 수입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3년 지나면 농사 짓는 것보다 한 2, 3배 정도 잘하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탄력이 붙습니다. 그와 같이 스텝 바이 스텝 하다 보면 노후에 한 7개월 동안 연금 받는 것보다 연금 받는 비슷하게 수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처음서부터 무리하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자만감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이 교육을 받으시고 많이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내가 미꾸라지를 키워야겠다는 판별력이 서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돈은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벌기도 힘들습니다. 돈을 버릴 때는 사탕 깨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